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시진행의 염지연입니다. 오늘은 이현경,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딛고 상승 전환하며 6,740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하락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경계감에 대형 반도체가 부진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최근 소외됐던 비반도체 업종으로도 순환매가 이어졌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밀린 점은 장 초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높아진 시장 눈높이에 대한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대형 반도체주도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후 들어 미국 장기 국채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4.7%, 5.2%대로 내려오면서 성장주 투자 심리를 일부 되살렸습니다. 반도체주도 장중 낙폭을 되돌리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유입된 가운데 최근 반도체에 집중됐던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코스닥도 코스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제뉴스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증시 흐름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불확실성이 커진 변동성 장세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와 향후 대응 전략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현경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소식입니다.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3년 안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리오는 지난 21일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에 국가들은 어떻게 파산하는가 빅사이클, 지금 일어나는 일의 배경에 있는 역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채 상환 비용 상승이 결국 투자자들의 수요 부족과 맞물리게 되고 정부는 더 높은 금리를 받아들이거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 부채를 매입하게 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원금까지 합치면 올해 상환해야 할 규모가 약 11조 달러에 달해 연방정부 수입의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현재 약 7% 수준에서 3% 정도로 낮추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의 부채 위기가 3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금값이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제시장 개입 이후 달러와 약세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 몰린 영향입니다. 24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1% 넘게 오르며 온스당 4,6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금값은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하며 최근 일주일간 5% 넘게 올랐습니다.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결정이 꼽힙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며 시장 안정에 나서자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진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 상황과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값 상승이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는 이른바 통화 가치 하락 거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의 통화 가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경제적 디데이, 대이란 경제 제재 발표를 앞두고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비공식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리알화 환율은 달러당 202만 리알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 리알화 가치는 떨어진 것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란 리알화는 이미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침체로 압박을 받아온 데다 최근 이어진 전쟁까지 겹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이 예고한 추가 경제 제재가 이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 제재를 예고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란과 거래를 이어가는 국가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뿐 아니라 이란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국가까지 압박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의 추가 제재가 실제로 이란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또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 우려와 금값 상승, 여기에 이란 리알화 급락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재정 상황과 달러 흐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이혜린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교보생명이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본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오늘 3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희망금리는 연 4.8%에서 5.4%로 수요가 충분할 경우 발행 규모를 최대 5천억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교보생명은 SBI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데 이어 교보악사 자산운용 지분도 100%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교보생명은 악사 손해보험 인수까지 검토하며 금융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 확장과 함께 자본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지급 여력, 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222.6%에서 올해 1분기 211.39%로 낮아졌고 2분기 말에는 201%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9월에는 지난 2021년 발행한 4,700억 원 규모 신종 자본증권의 첫 조기 상환 시점도 돌아옵니다. 당시 발행금리는 연 3.72%였지만 이번 희망금리는 최대 5.4%로 높아 치환할 경우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교보생명이 M&A를 이어가는 동시에 충분한 자본 여력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확산이 동아시아의 수출 지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면서 반도체가 한국과 대만의 수출 증가를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4,96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했고 대만 역시 4,166억 달러로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약 10%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차이를 만든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상반기 직접 회로 수출액은 한국이 1,490억 달러, 대만이 1,33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이 AI용 GPU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면서 수출 증가의 수혜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가격과 AI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수출 증가세도 둔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호황을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장비, 소재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달리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인접 지역의 주택 시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실거주 기간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높은 집값과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이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부천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9,490만 원에 달한 반면
올해 상반기 부천 아파트 거래량은 6,554건으로 지난해보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부천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2%로 경기 지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세부담과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입법 과정을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교보생명의 자본 확충과 사업 확장,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 그리고 세대 개편에 따른 수도권 주택시장 변화까지 주요 경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확장과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한편 자본 부담과 반도체 업황, 부동산 세제 변화 등 주목해야 할 변수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자본 관리와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세, 그리고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8월 25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장 초반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장중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와 정보기술 관련 대형주들의 등락이 오늘 지수 방향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68% 오른 6,742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하락 출발한 뒤 장중 한때 6,400선까지 밀리며 낙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고 장중 6,747선까지 고점을 높이며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 오른 827선의 장을 마쳤는데요. 개장 직후 781선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회복했고 장마감 직전 장중 최고가인 827선까지 오르며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504억 원, 1조 1,7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이 1,327억 원, 기관이 148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36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매수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전거래일과 같은 25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0.42% 상승하며 167만 8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제는 4% 넘게 하락하며 30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각각 3% 넘게 내리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 이 시장별 차별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낙폭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과 반도체, 또 IT, 대형주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급락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회복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조 단위 매수세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상승 전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닥 역시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급락과 상승 반전을 오간 만큼 당분간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주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현경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한화입니다. 한화가 인적 분화로 재상장 첫날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한화는 인적 분할을 통해 방산, 조선, 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을 존속법인에 남기고 테크라이프 부문을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로 분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적 분할로 사업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비상장 자회사 이관으로 할인 요인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한화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700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주주환원 재원이 대부분 존속법인에 남는 만큼 최소 주당 배당금과 자사주 우선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도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화는 인적 분할에 따른 사업 구조 재편과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감을 반영하며 재상장 첫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화는 오늘 10만 600원으로 출발해 장중 12만 8,100원까지 올랐고 종가 11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화였습니다. 네, 특징주 한화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특징주 해치텍입니다. 반도체 제조사 해치텍이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첫날인 25일 장 초반 하락세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분 해치텍은 공모가 2만 3천 원 대비 13.04% 하락한 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해치텍은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고정밀 3차원 자기 센서 시스템 온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인데요. 수요 예측에서는 총 321개 기관이 참여해 10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하단인 2만 3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반 청약 최종 경쟁률은 26대 1, 청약 금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청약 증거금은 7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북미 신규 원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KB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북미 신규 원전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건설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젝트 착공이 지연되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에너지부가 장납기 기자재 조달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원전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 이전에도 주요 기자재를 발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AP천 원전의 핵심 기자재 공급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북미 원전 기자재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북미 신규 원전 시장 진출과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7만 5천 원으로 출발해 장중 8만 1,600원까지 올랐고 종가 8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조희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알아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의 훈풍을 타고 주가가 날아올랐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상장 폐지라는 악재로 주가가
급등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 오늘의 증시였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두 종목,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종목입니다. 오늘 비트플래닛은 전거래일보다 30% 오르며 2,795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승 배경에 든 비트코인 가격 강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비트플래닛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 이른바 DAT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플래닛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고 오늘 비트플래닛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흐름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하한가 쪽에서는 RF세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RF세미는 정리매매 첫날을 맞아 장중 95% 넘게 급락했습니다. 141원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의미의 하한가는 아닙니다.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시작되면서 가격 제한 폭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RF세미의 상장 폐지 사유는 감사 의견 거절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 범위 제한과 계속 기업 가족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됐고 결국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9월 3일 상장 폐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첫날부터 주가가 95% 넘게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호재에 상한가로 날아오른 비트플래닛과 상장 폐지라는 악재에 정리매매 첫날부터 폭락한 RF세미. 오늘 두 종목은 호재와 악재가 주가에 얼마나 강하게 반영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의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신민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이 발간한 성장주로의 복귀를 위한 보석 카카오 기업 분석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회사를 두 개로 나누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이번 인적 분할이 카카오가 다시 성장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왜 회사를 둘로 나누려는 걸까요? 카카오는 그동안 카카오톡뿐 아니라 콘텐츠와 모빌리티,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영역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각각의 사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카카오 이사회 안건의 약 85%가 자회사 지원과 구조 개편에 관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톡피즈와 AI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 AI와 테크피인 콘텐츠, 모빌리티, 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 X로 회사를 나눌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을 분할 기일로 하고 같은 달 27일 두 회사를 각각 재상장하거나 변경 상장할 예정입니다. 교보증권은 이번 분할을 통해 카카오의 성장 속도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자회사 지원과 구조 개편에 많은 자금과 의사결정 역량을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2030년까지 카카오 AI의 매출을 6조 원, 카카오 X의 매출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교보증권은 결국 카카오의 AI 사업이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AI 수익화를 위한 서비스는 아직 본격적인 시작 단계인데요. 앞으로 카카오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광고와 커머스 서비스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 이용자들의 트래픽과 체류 시간, 구매 전환율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AI 서비스가 실제 이용자와 매출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카카오가 다시 성장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교보증권 리포트의 핵심은 카카오가 인적 분할을 통해 복잡했던 사업 구조를 나누고 각각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면서 다시 성장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인적 분할이 카카오가 다시 성장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가을의 문턱 처서가 지났지만 이 좀처럼 더위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35도까지 나타나며 한여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31도, 인천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와 남부지방도 뜨거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또 전주와 광주, 대구는 34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편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강원 내륙, 산지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달아오른 지면을 잠시 식혀주겠지만 더위를 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당분간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경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외부 변수에 일희일비한 하루였는데요. 국내 증시가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일은 보다 단단한 흐름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예린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증시는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 수주와 실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코스피였습니다. 내일은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리면서도 기대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단단한 흐름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